네. 네, 두 번째 내용은 진짜 좀 간단하면서도 귀여운 얘기들이긴 한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CNN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CNN 알고리즘이 뭐냐면 이제 이거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합성곱 신경망의 줄임말인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컨볼루셔널 연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좀 개념, 컨셉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컨셉은 뭐냐면 이 귀여운 고양이가 있습니다. 귀여운 고양이가 있는데 이 귀여운 고양이의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게 이 출발이었어요. 출발. 왜냐면 이게 CNN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를 좀 알려면 그 이전에 조금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알면은 더 이해가 편한데 그냥 그걸 다 뛰어넘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미지를 인식할 때 이게 고양이다라는 걸 인식을 하려면 이 고양이의 특징 귀도 달려 있고 뭐 이렇게 수염도 좀 달려 있고 발도 이런 식으로 생겼고 눈도 이런 식으로 생겼고 뭐 대충 귀엽게 생겼으니까 고양이인 것 같은데 라고 하잖아요. 컴퓨터도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하는 게 당연히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렇게 이미지의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런 컨셉들을 확인을 하는 것이 이제 CNN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시각 뉴런의 영감을 받은 인간 시각을 모방한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귀여운 강아지가 어떠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 강아지의 확률이 0.7 이게 0.7 0.7%라기보다는 70%인 거죠. 다 더했을 때 1이니까 0.7이고 고양이일 때는 한 10%인 것 같고 나머지 뭐 바이크, 카, 플레인, 하우스 뭐 이거 굉장히 적겠죠 당연히. 더그가 70%니까 강아지인 게 확실하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CNN 신경망을 이용한 인공지능의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굉장히 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잠시만요. 해서 잠시만요. 공유 보이시나요? 보여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제 컨볼루션 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컨볼루션 연산은 이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필터라고 불리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만큼 이미지를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 이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미지가 지금 보면 5x5 이미지겠죠. 이건 5x5 이미지입니다. 5x5. 그리고 필터는 3x3 필터인 거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를 이렇게 갖다 댑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은 겹치는 픽셀들이 생기잖아요. 겹치는 픽셀. 그 겹치는 픽셀일 때 그 값들을 서로 곱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보시면 딱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여기 보시면 곱하면 여기 첫 번째 부분은 10이랑 곱해지니까 10이 되겠죠. 얘는 얘랑 곱하면 0이고 얘랑 곱하면 20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을 한 어, 다음에 어떻게 하냐? 다 더합니다. 저 더한 다음에 한 칸에 넣는 건가? 그쵸? 그게 이제 밑에 있는 게 답인데요. 밑에 있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걸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이거를 어, 이거를 여기다 댔다 대면은 이게 다 더하면 100이거든요. 그래서 100이 됩니다. 여기가 100. 여기가 1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뭐 상황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한 칸을 옮겨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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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컨볼루션 그 연산을 하는 방법이고요.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잘 나와 있는 논문의 그림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이런 식으로 CNN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해를 하면 사실상 CNN을 완벽하게 설명을 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네.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필터라는 게 있는데 이 필터가 그 작은 한 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조금씩 봐가지고 이 정도 보고 이 정도 보고 이 정도 보고 하는 그 필터들이 있는 거고, 그 피처 맵, 인풋 피처 맵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미지입니다. 얘가 이미지. 얘가 이미지인 거고요. 근데 이미지, 여러분 저번에 제가 말한 적도 있는데 아마 아실 분도 있겠지만 RGB 데이터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사실 RGB 값이 하나씩 있어요. R 값, G 값, B 값. 그게 합쳐져서 컬러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한 채널밖에 없으면 흑백 이미지고요. 그 세 개가 모두 존재하면 이제 RGB 값이 되는 건데, 이게 보시면은 여기 그 의미예요. 이게 하이트, 위스, 그리고 여기가 C가 채널인데 그 채널이 아까 말했던 RGB 이미지 같은 경우에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C 값이 3개가 됩니다. 3개. 그리고 이 이미지의 크기, 높이랑 너비 해가지고 이미지 크기가 있는데 그게 한 이미지마다 3개씩 있으니까 C는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풋 이미지를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그 채널 수랑 같은 수의 필터가 각각 존재해요. 그래서 이 R 값이랑 G 값, 그 다음 B 값 이렇게 있다 했잖아요. 그 R을 담당하는 필터가 하나가 있고요. G를 담당하는 필터가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를 담당하는 필터인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네를 각각의 이미지 이렇게 컨볼루션 연산을 각각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아까 했었던 컨볼루션 연산을.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이 아웃풋, 이거 하나에 이거를 하나 넣으면 그게 연산 한 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살짝 옮겨서 하고 또 옮겨서 하고 옮겨서 하고 옮겨서 하고 옮겨서 해야 이게 이렇게 생기게 되겠는 거죠. 근데 여기 M은 뭔데? M은 뭔데요? 하면은 이 필터라는 친구도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 그래서 한 이미지에도 그 필터라는 친구가 이렇게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 그래서 여러 개 존재를 해서 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게 M개가 있는 거예요. M개. 다시 M개. 여기 M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M개가 여기 뒤까지 가는 거죠. 뒤까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M번째면 당연히 여기를 칠하게 되겠죠. 이렇게 가면 여기를. 이해가 되시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가 하나밖에 쓸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개의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잖아요. 그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이미지들마다를 다 하면 n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n개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다 하면은 이 n개 이미지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이 구조만 알고 있으면 어디 가서 CNN 알고 있습니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실 오늘 설명하려고 했었던 건 이게 아니고요. 오늘 설명하려고 했었던 거는 이 논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고요. 이거는 몰라서는 안 됩니다. AI를 좀 한다고 한다면 몰라서는 안 되는 이름인데, 얘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VGG 넷이라는 그 AI 구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VGG라는 말은 여기 연구원들 여기 VGG, 여기 그룹 이름이 VGG여서 그 이름을 따서 쓴 거고요. 이게 진짜로 큰 일을 했습니다. 큰 일을 하고 많은 그런 인사이트를 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거 2014년도에 나왔던 건데 2015년도에 이제 퍼블리시가 됐죠. 14년도에 대한 이야기는 10년 전 이야기네요. 10년 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정말 많은 성과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서 성과들이 있었고 실제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더니 인간보다 이미지 분류를 잘했다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2012년도인가 아마 그랬을 텐데, 그래서 인간보다 잘해지게 되니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좋네. 근데 안 좋은 점이 뭐였냐면, 그것보다 더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높이지? 라고 하면서 이제 성능을 높이는 거에 대한 얘기가 쭉쭉 이어졌어요. 근데 쭉쭉 이어지다 보니까 얘네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 레이어의 깊이, 그러니까 컨볼루션 연산이 이렇게 한 층이 있고 그 다음 층에서도 또 컨볼루션 연산을 하고 또 다음 층에서도 컨볼루션 연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 이어지는데, 이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구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하고자 했었던 건, 이 논문에서 하고자 했었던 건 뭐냐면, 그 깊이를 깊게 쌓아보자. 어떻게 하면은 이 깊이를 깊게 쌓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네가 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한 건데,
깊게 들어가면은 너무 깊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면 그 전에 있었던 모델들은 막 7x7, 5x5 이런 거를 썼어요. 필터의 크기가 더 큰. 여기서 말하는 제가 7x7, 뭐 5x5라는 거는 그 작게 말하는 그 필터들 있었죠. 그 필터들의 크기를 키웠다는 거예요. 7x7, 5x5 이런 식으로 했었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뭘 발견을 했냐면 3x3을 썼더니 그래서 보시면 3x 우리는 굉장히 작은 3x3을 써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얘네가 쓴 아키텍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가 한 묶음이고요. 이렇게 얘네가 각각 서로 다른 모델들이에요. 얘네가 주장했던 모델들.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린 뭘 볼 거냐면 얘를 볼 거예요. D. D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이 D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VGG 16이라고 불러요. 왜 16인가요? 16개의 층을 썼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16층을 썼기 때문에 이 16층을 쓰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여기서 잘 보시면 얘네가 보면 컴브 3, 이게 3이 3x3이라는 거거든요. 컴브 3밖에 안 써요. 3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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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x1도 있는데요. 이거는 1x1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아까 했지만 1x1이면 이거 한 칸짜리거든요. 이거 한 칸짜리. 그럼 이거 그냥 한 칸 한 칸 곱해서 그냥 한 거예요. 이거 사실 컨볼루션 연산을 보기 힘드니까. 넘기면. 다시 돌아와서. 3x3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아까 지훈이가 물어봤을 때 3x3을 왜 그렇게 3x3을 했냐 하면은 3x3이 좀 가장 일반적인 좀 그런 크기예요. 필터 크기가. 지금 뭐 많이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도 말을 많이 하는 게 3x3이 적절한 크기다 해서 이제 갖고 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3x3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네가 3x3을 썼더니 더 깊게 만들 수 있었다. 레이어의 크기를 더 이렇게 레이어를 많이 추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줄이거든요. 사실 이 줄. 그래서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x5의 필터를 사용을 했을 때 5x5를 필터를 사용을 했을 때 리셉티브 필드라는 게 있어요. 리셉티브 필드를 쉽게 말하면은 보는 영역입니다. 보는 영역. 보는 영역을 3x3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단 두 개, 2 스택 오브 2 3x3 컴브. 이것만으로도 5x5를 커버 칠 수 있다. 이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를 설명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오늘.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뭐냐면 제가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숫자는 다 제외를 했고요. 여기서 잘 보시면 지금 이 필터가 5x5죠, 여러분. 지금 5x5. 이제 좀 보기 쉽게 이렇게 하면 5x5가 되죠. 5x5. 여기 이미지 크기는 지금 몇이냐면 이미지 빨간색은 무시하시고요. 여기 검은색만 보면은 이 검은색에 있는 이미지 크기는 8x8입니다. 지금 8x8. 그러면 5x5 필터를 8x8 이미지에다가 입력을 시키면 몇 바에 몇 인풋이 나오냐? 한번 해보면 되겠죠. 몇 바에 몇이 나오냐면 여기서 보면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x5를 썼을 때 최종 아웃풋은 4x4가 나옵니다. 4x4. 그쵸? 근데 3x3 두 개 쓰면 5x5 하나랑 같은 의미가 있다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 3x3 이거 3x3이죠. 3x3을 뭐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이렇게 둬서 본다는 건가? 이렇게 보시면 좀 곤란을 하고 어떻게 보는 거냐면 두 개를 썼을 때 5x5보다 좋다. 5x5랑 같은 영역을 볼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자 3x3을 8x8에다가 적용시켜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뭐가 나와요? 아웃풋이 6x6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한 번 했죠. 두 번째 스택이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여기다 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그럼 뭐가 나와요? 똑같이 4x4가 나오죠. 5x5 하나를 써도 4x4가 나오고 3x3 두 개를 써도 4x4가 나오니까 5x5를 보는 거나 3x3 두 개를 보는 거나 영역장 자체는 내가 볼 수 있는 크기 자체는 똑같다. 근데 이게 뭐가 좋은데?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건 알겠는데 3x3 두 개 쓰는 게 뭐가 좋은데?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어의 깊이가 한 층이었다가 두 층으로 늘어나게 되죠. 층이 깊어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거는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레이어가 깊어졌으니까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 계산을 해볼게요. 이게 5x5라는 말 자체는 사실 뭐냐면, 아까도 여기서 봤지만 이 필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9개나 필요하잖아요. 9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5x5면은 진짜 말 그대로 어떤 값을 저장해야 되는 게 25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5개의 뭔가 숫자라든 뭐든 간에 25개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3x3 두 개를 쓰잖아요. 3x3 두 개를 쓰면 18개밖에 안 필요해요. 줄어들었죠, 지금. 그러니까 레이어의 깊이는 늘었는데 내가 가져야 된 메모리의 크기, 데이터의 크기는 줄어들었으니까 전력 소모가 적어지고 이거는 하드웨어적으로도 괜찮다, 좋다 해서 VGG넷이 각광을 받게 됩니다. 좋네, 이거 천재인가 얘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천재가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VGG넷을 뭐 안 읽어보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VGG넷을 읽다 보면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면 누군가는 이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썼고, 제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안 적어놨나 여기서? 음, 여기 제가 여기 적어놨죠? 그럼 왜 2x2는 왜 안 썼지? 2x2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여러분. 2x2 쓰잖아요. 이거 써볼게요. 2x2. 2x2는 하나, 둘,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5x5가 나오죠? 그 5x5를 5x5가 위에 있잖아요. 5x5가 나왔다 치고 5x5를 2x2를 한 번 더 쓰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나와서 똑같이 4x4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3x3 하나 쓰나 2x2 두 개 쓰나 똑같은데 영역장은? 근데 심지어 이거는 8개고 얘는 9개죠. 그럼 파라미터 수도 줄었는데?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VGG넷의 논리에 의하면 2x2를 쓰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검색을 좀 많이 해봤어요.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읽었던 거의 모든 논문 중에서 2x2랑 3x3의 성능을 비교해서 수치적으로 실험적으로 증명한 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고 2x2를 쓴 데도 없었어요. 근데 2x2를 왜 안 쓰는지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찾았냐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2x2는 이게 사실 이게 연 뭐야 돼 수학적으로 연산할 때는 뭐 이 정도일 수 있으나 실제로 우리가 하고자 했었던 건 결국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특징을 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2x2는 말이 2x2지 픽셀을 두 개 보겠다는 거예요. 픽셀을. 여러분 이거 봐가지고 이미지가 뭐 분간이 될까요?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 2x2면 1픽셀에서 하나밖에 안 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 많은 이미지의 정보를 담을 수 없다. 엣지 디텍션도 잘 안 될 거고 이미지의 특징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x3이 그러한 트레이드 오프도 다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크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3x3이 조금 일반적인 크기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좀 두 가지 좀 써놨는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여기 적어놨죠. 레이어가 너무 깊어져서 그레디언트 베니싱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거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현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좀 추후에 밝혀진 건데 그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걸 발견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일정 이상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더 안 좋아져요. 원래보다. 그걸 그레디언트 베니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기울기가 소실되는 계산 연산을 하다 보니까 기울기가 소실되는 그런 현상이 발견됐는데 그러한 현상이 발생될 걸 우려를 하는 거고요. 너무 깊어지니까 2x2라면 레이어도 더 깊어지니까 그리고 너무 작아서 이미지 특징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을 거다가 되는 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VGG넷에 갖는 좀 강력한 컨셉들과 그리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좀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설명까지 드리면서 두 번째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